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자, 지목부터 하겠습니다. 지목. 수업하기 전에, 밴드를 많이 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원수가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직접 소통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와서 뭐 바로바로 질문하고, 어제도 보니까 11시 반까지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답을 해줬는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게 필 받아가지고, 유튜브 TV까지 개설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한번. 네. 아무튼 밴드를 좀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네요, 이제. 여러분들 또 하시다가, 이제 저를 볼 날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번 남았죠. 그래서, 밴드 오셔가지고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을 해줄 거고, 그다음 자료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다가 보시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자, 수업 시작합니다. 자, 지목합니다. 지목. 우리가 토지를 표시할 때는 제가 암기하면 편하다고 그랬는데, 소지지면 경계 이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번까지 정리를 했고, 자, 오늘은 지목을 하겠습니다. 지목. 자, 지목. 자, 지목은 뭐야 그랬더니, 토지에 무슨 용도 그러냐면, 주된 용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기본서 63페이지. 기본서 63. 사람으로 치면 직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토지의 종류다. 그래서 자, 28개로 나눠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8개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만 딱 잡고 계시면 되겠다. 일단은 자, 지목 설정 방법 이랬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번을 배웠는데 지번은 부여라고 그래요. 지번 부여라 하고 지목은 설정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지목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 자, 지목 설정의 방법은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쭉쭉쭉 그래서 다음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마다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그랬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등록 단위잖아요. 하나의 필지가 있다면 하나의 지목을 적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2호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허용되는 경우 이랬는데 우리 사람도 투잡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 토지가 용도가 둘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그럴 때는 둘 다 적는 게 아니라 무슨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이랬고요. 2항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제가. 자, 설정 방법. 자, 읽어볼까요? 지목 법정입니다. 경계는 국정이고 지목은 뭐라고 그래? 법정.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목은 법에 정해져 있다. 이거 끝나면 경계할 텐데 경계는 국정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정한다는 거고 지목은 어디에? 법에 정해져 있다. 지목 법정주의.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적법은 다 맞춰야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일필일목의 원칙 그랬나요? 하나의 필지가 있으면 하나의 지목 이걸 적으라 그랬고요. 일필일목의 원칙. 그리고 이것도 했잖아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주된 용도의 지목을 적는다 이거고요. 좀 까다로운 게 이제 영속성의 원칙 이 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면 한 번만 끊어주면 돼요. 자, 일시적으로 바뀌었다. 용도가 일시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불변. 그런다고 해서 지목을 바꿔주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지금 임야가 있는데요. 임야가. 자, 여기 수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돌을 벌채해서 밖으로 좀 빼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벌채 잘라가지고 통나무를 메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운송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임시적으로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래요? 이걸 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토지는 사용되는 용도가 지금 도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여기 용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끝나면 안 쓸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일시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목 변경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영속성의 원칙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용도가 일정 시간 동안 쭉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9번.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자 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점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자 원해작물 과수를 제외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식물을 주로 포인트가 재배입니다. 재배.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똑같아요. 자 어디에 있냐면 65페이지 표가 있죠. 65페이지 표 그대로 갈 거예요. 자 65페이지 자 전이 있는데 자 보세요.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물을 뭐야? 재배입니다. 뭐라고요? 재배야. 또 재배죠.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소리냐면 자생이 아니다 이러시면 돼요. 자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재배해야 된다. 재배. 자 답이 있는데 답이란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공들의 식물을 주로 여기도 마찬가지 재배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안 돼? 자생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전과 답을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그러면 한자를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이건 전이고 그렇죠? 답은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답 이렇게 됐는데 차이점이 지금 위에 물수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직접 상시로 이용했다 답이 되고 물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전답은 경작 방식이에요. 물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 잡아내고 재배냐 자생이냐만 구분하시면 돼. 재배해야 된다. 자생이면 유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과수원. 자가 사과, 뱀, 밤, 호두, 귤나무, 과수를 집단적으로 마찬가지 재배입니다. 뭐라고요? 재배야. 뭐가 아니라 자생이 아닙니다. 자생이 아니라 재배다. 그럼 봐보세요. 밤 봐봐요. 밤나무. 밤나무를 우리가 재배하고 있으면 그 토지는 과수원이 된다는 건데 산에 가면 밤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자생하고 있다면 임야요 임야. 알겠죠? 어떤 포인트인지를? 자, 요렇게 잡아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야? 대로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주거용 건축물이야. 그러면 그 토지 지목은 뭐라고? 대. 세금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해드렸는데 목장 용지가 있고 거기에 그 부부가 목장 운영하는 부부가 사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지목이 뭐야? 대.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전부 다 뭐다 그러면 돼요? 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자 그리고 목장 용지가 있는데요. 목장 용지.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 6과목 중에서 가장 쉽지 않습니까? 편하고. 표정이 또 이래 갑자기. 솔직히 제일 편하잖아요. 민법, 개론, 공법, 중개사법, 세법, 등기법. 아우 어렵잖아. 얼마나 쉬워 그냥 단순한 게 되게 솔직히 말해서. 봐보세요. 목장 용지. 다음 강목의 토지. 다음은 또 똑같아요. 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뭘 한다고 그랬어? 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포인트가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가축을 좀 사육하기 위한 토지가 지금 목장 용지인데 가축을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있을 거예요. 계속 나올 텐데 뭘 하기 위해서 풀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돼? 목장, 용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랬나요? 가축이 뭡니까? 얘들이 미쳐가지고 한번 낸 것 같은데 가축이 뭐예요? 지금 막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가축이겠죠. 자, 그러니까 한자로 풀어보면 집가의 기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를 수 있으면 가축인 거예요.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호랑이는 가축이 아니다. 호랑이랑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가축 아니야.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전에 그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집가 기르축 이걸 가축이라고 합니다. 가축. 감옥, 나무, 토지에 접속된 봐봐요.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러니까 그 서로 해보면 소 먹이를 여물이라고 합니까? 그걸 보관하는 창고가 있겠지. 보관하는 곳. 그것도 다 똑같이 뭐야? 전부 다 목장, 용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 자, 이면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모지 이랬잖아요. 이게 말이죠. 잡종지랑 헷갈려요. 임야가. 얼핏 보면 생각 한번 잘못하면 이게 잡종지인지 임야인지 구별이 안 돼. 딱 주는 순간에 잡종지라고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땅땅 지지지. 뭐라고요? 땅땅 지지지. 입 벌려봐요. 시작. 땅땅 지지지. 땅으로 끝나거나 지로 끝났다. 땅으로 끝나거나 지로 끝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임야 이렇습니다. 땅땅 지지지. 땅땅 지지지. 일단은요. 땅땅 지지. 지로 끝나는데 임야가 아닌 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시고 일단은 땅땅 지지 뭐라고요? 땅땅 지지지로 끝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일단 임야다. 임야다.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광천지가 있네요. 광천지 순서가 좀 바뀌었나? 자, 광천지. 자, 지하인서, 원수, 약수, 서기들이 광천지니까 용출이죠. 용출. 부모조 올라왔다.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이것들 광천지. 부모조 올라온다. 용출, 이거 광천. 용출, 광천. 다만, 원수, 약수, 서기 등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그랬는데, 자, 운송이 포인트입니다.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이것들은 제외한다. 이건 잡종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목 끝부분에 잡종지를 해드릴 텐데, 잡종지. 어떤 게 잡종지냐면요.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물이 들어왔다든지, 혐오시설이 들어왔다든지, 뭐가 시끄럽다든지, 그러면 잡종지야. 그러면 뭔가를 운송할 때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그러니까 잡종지라니까. 시끄러워, 잡종지. 뭐라고요? 시끄러워, 잡종지. 시끄러워, 잡! 이렇게. 자, 그리고 염전이 있는데, 뭘 끓여드려? 바닷물을 끓여드려. 이랬습니다. 바닷물을 끓여드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천일염 등 부속 실험의 부지. 이랬습니다. 근데 다만, 천일염 방식을 하지 않고, 동력으로 이랬잖아요. 공장 용지겠지, 이거.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일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물 빼고 소금을 채취하죠. 그걸 천일점이라고 해요. 이걸 염전이라고 합니다. 자, 동력을 끓여줬다 그러면 공장 용지겠죠. 이렇게 구분이. 자, 자,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대략한다. 가장 비싼 땅. 자,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이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거 봐보세요. 좀 전에 목장용지에서도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지 않지만 초지를 조성했다.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목장용지죠. 그러듯이 자, 주거공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만 닦았다야. 터만 닦아놨다. 이래도 뭐라고요? 이렇습니다. 터만 닦아놔도 돼야. 터만 닦아도 되다. 자, 그리고 공장용지. 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이랬거든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자, 그리고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명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대수지. 방금 했잖아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터만 닦았다. 이것도 공장용지고요. 그리고 감옥이 남목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의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데 이게 기숙사거든요. 하나가. 여기서 다 틀릴 텐데 좀 전에 주거 공간은 지목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교재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자, 66페이지 가보면 15번, 16번, 17번 있나요? 그걸 왼쪽으로 딱 묶어보세요. 15, 16, 17 묶어봐요. 15, 16, 17. 15, 16, 17 묶었죠? 자, 빨간색 펜. 자, 공장용지 밑줄, 학교용지 밑줄, 정교용지 밑줄 세 가지. 지정법을 공부할 때는 조금만 이상하면 둘 중에 하나다. 일단 세금 문제다는 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토지를 사람으로 제가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지금 학교용지와 종교용지가 있는데 학교용지와 종교용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애들이 그 기숙사가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원 지목은 뭐가 돼야 돼? 주거 공간은 지목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학교용지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도 학교용지야. 이렇게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데 학교는 비과세지죠. 세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학교용지 안에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그를 지목을 대로 해도 어쨌든 세금 못 받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대로 하지 않고 학교용지로 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감 잡았나요? 종교용지 마찬가지.
종교용지도 비과세 아닙니까? 비과세. 그러면 거기에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관하는 공간이 있다? 그럼 원지목은 대로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세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교용지로 한다. 그러면 학교용지와 종교용지를 잡아냈습니다. 둘 다 비과세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장은 왜 그러냐고요. 공장은 비과세제가 아니라 과세지인데 세금 받을 텐데 이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 법은 알 필요가 없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보고 공장 좀 많이 지으라고 공장을 좀 많이 지으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국가가 기업들에게 야 공장 좀 많이 지어라. 근데 공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지목을 대로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공장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을까 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자 기숙사가 있더라도 원 지목은 대로 해야 되는데 뭐로 한다요? 공장 용지로 한다. 그러니까 세 개를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자, 세 가지 뭐예요?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종교 용지는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주거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종교 용지로 잡는다는 것.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됐습니까? 네. 자, 중간에 됐고요. 자, 학교 용지. 학교의 교사와 그래서 교사.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의 봐봐요. 부속 시설물 부지. 기숙사야, 기숙사. 기숙사도 지목이 뭐라고요? 학교 용지다. 주거용 건축물을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종교 용지는 대라는 말이 나면 다 틀린 거지. 대가 나올 수 없어. 그냥 어떻게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종교 용지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자, 포인트가 뭐냐면 자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이게 포인트예요.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이제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자 주차장법 제2조 1호 항목도 쭉쭉쭉 해서 자 아닌 것들 볼까요? 아닌 것들 뭐야? 노상 주차장 있죠. 노상 주차장이 뭡니까? 노상 주차장이? 노상 주차장? 이거 도로지 도로. 그 도로에 보면 그 갓길에 흰색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노상 주차장이라고 그래. 도로 아닙니까 도로? 그러면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이랬어요. 부설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야? 이게 부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잘 들으셔야 돼. 이 부설은 붙어있다는 부설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보면 지하에 주차장 있잖아요. 백화점하고 붙어있잖아요. 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이다 아니다고. 되겠지 지목이. 그래야 세금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근데 예외가 있어. 시설물 부지의 인근에 설치된 떨어진 부속 주차장. 그러니까 백화점에 보면 지하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 또 주차장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건 주차장이겠지. 이건 주차장. 이러시면 되고. 자, 주차장이 아닌 것들 나올 텐데. 다음.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에요.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영업소에 가보면 차가 있다? 주차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자 볼까요? 자, 어떻게 있나요? 판매 목적. 자, 물류장 또 뭐야? 야외 전시장 차가 있더라도 주차장이다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고 가시면 되냐면 주차장이 아닌 거 네 가지 하면 돼요. 주차장이 아닌 거 뭐야? 어떻게 시작?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붙었다 이러면 되지. 안 헷갈리려면 이렇게 붙었다. 부설 주차장 또 뭐야? 물류장, 야외 전시장 네 가지. 이건 주차장이다 아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자, 주유소 용지 이건 간단하죠. 주유소. 자, 다음 항목의 토지 이랬습니다. 다음 항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에 설치된 급유, 석유 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그랬고 자 보니까 10월 15 석유 제품, 메탄가스 쭉쭉쭉쭉 판매 부지. 자 그리고 저유소 기름을 저장한 공간들 전부 다 주유소 용지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창고 용지 물건 등을 하거나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 창고용지. 이렇게. 자, 도로인데, 다음 항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 이랬고, 뻔해요. 뭐다가 도로야? 보나마나, 도로겠지, 도로. 가난을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어디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담이다, 다.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휴게소 있죠. 그 휴게소 부지가 도로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도로가 된다는 거고. 자, 몇 필지 이상? 도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되려면 가운데 이런 개념이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 이상.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우리가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한 일정한 계동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착오, 발전, 시설, 공차장 등의 부속 시설물 부지를 철도용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 방인데 제방 조수, 자연요소,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잖아요. 그러니까 제방은 뭘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돼? 빵바라방방 이렇게 빵바라방방 빵빵빵 제방이에요. 암기해야 돼요. 땅땅 지지지. 암기 안 하면 안 돼. 땅땅 지지지. 이면하니까. 이면. 빵바라방방. 방방. 제방 이러면 돼. 자, 방조제 조수. 되겠습니다. 자연유소. 방수제. 모래. 방사. 모래사자. 자, 그리고 바람. 방파제. 좋습니까? 빵바라방방. 빵바라방방. 빵빵빵빵. 이렇게. 자, 하천인데. 하천은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랬단 말이에요. 자연유수입니다. 뭐라고요? 자연의 유수. 자연유수. 큰 물줄기 하시면 되고 국어하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국어 봐보세요. 국어.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할 텐데 잠깐 보세요. 잠깐. 포인트만 딱 찍고 계시면 돼. 가만히 보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어디가 포인트냐면 인공적인 수로예요. 뭐라고요? 인공적인 수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일단 국어야. 그러면 포인트가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수로를 그러면 그게 큰 거건 작은 건 무조건 국어입니다. 인공이란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크건 작건 무조건 뭐야? 국어야. 하나 더. 자, 쭉쭉 가보니까 다 밑에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유수?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줄기지. 그런데 뭐야? 소규모야. 소규모 아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자 물줄기가 물이 흘러가는 건데 인공이야. 크건 작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국어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이제 헷갈릴 거냐면 자연유수인데 자연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큰 물줄기 크게 흘러간다 하천. 작으면 뭐예요? 국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크건 작건 인공이란 말이 보이면 다 뭐고 국어가 되는 거고 자연유수는 어떻게? 자연유수는 크면 어떻게? 하천, 한강, 금강, 낙동강 이런 것들 작은 거면요 또랑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것들 뭐라고 그래? 국어라고 한다. 됐습니다. 국어 뭐예요? 포인트가 뭐야? 시작. 인공, 국어. 자연 중에서 작은 걸. 자연유수 중에 큰 건 뭐고? 하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굴들이 무슨 생이야 돼? 자생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생. 재배면. 전, 답, 이쪽은 다. 거기는 뭐고? 재배고. 유지가 되려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자생. 이게 포인트예요. 자생. 이렇게. 자,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육상에, 포인트가 다 있을 텐데, 육상에, 어디에? 육상에. 바닥 아니죠? 그래서, 양어장이라는 지목은 있지, 양식장이라고 하는 지목은 없어요. 양어장이라는 지목은 있지, 양식장이라고 하는 지목은 없습니다. 이걸 양식장이라고 한다면 틀린 거예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양어장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가두리 양식이 뭐예요? 가두리 양식. 말 그대로 가뒀지. 어디에서? 바다에서 가둬가지고 얘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바다는 우리 지적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양식장은 지목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도용지 그랬는데 쉬워.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수수수, 수도용지, 이렇게 수수수, 이렇게 수수수, 땅땅 지지지지 이렇게 방바라방방방방 이렇게 제방 수수수수 이렇게
수도용지 이거 다시 예. 자, 공원인데 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공원. 자, 공원인데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이랬습니다. 자,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포인트가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이랬네.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 그 힐링이 됩니까? 아니야? 안 돼? 그래요? 당황스럽다, 지금. 자, 그래요? 아무튼. 근데 사실은, 앞에 계신 분이 말이 맞아. 무슨 휴양이야? 가면, 아주 그냥 노가대. 그 뭐 놀이기구 한번 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근데 아무튼, 자, 휴양이래.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어디가 포인트냐면 법입니다, 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우리가 공원이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67페이지 가면 밑에 정리해놨는데 자 뒤에 공원이란 말이 붙으면 다 공원이냐 그게 아니에요. 법이 세 가지가 나올 텐데 국회법상 공원이야. 그 밑에 자연공원법상 있나요? 빨간색 들어 자연공원법상 그러니까 법을 암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어디로 간다는 소리예요?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산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상 그게 뭐가 돼? 임야입니다. 됐습니다. 앞에 도시공원법이 붙었어. 법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묘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기하셔야 돼. 법을. 다른 거 하지 말고 법을 암기하시라고. 도시공원법상 공원. 도시공원법상 공원. 법이 세 가지예요. 자, 국회법상 공원 그러면 공원이고 자연공원법상 공원 그러면 임야가 되고 도시공원법상 공원 그러면 묘지입니다.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 국회법상 공원, 자연공원법상 나 자연으로 갈래. 임야, 도시공원법상 묘지 세 가지 구분하신다.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밑에 있잖아. 거기 밑에 어디 있어 거기? 자, 24번 보면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상 공원이죠. 그러니까 묘지라고. 국회법이냐, 자연공원법이냐, 도시공원법상이냐 이 세 가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체육용지인데요. 길기도 하다. 봐봐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최고 각도의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이랬습니다. 자, 체육이야, 체육. 그러니까 체육이니까 말들이 자, 체육을 하면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 건강해지죠. 건강 증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이야, 체육? 야구, 체육인가요? 골프 체육인가요? 스키 체육인가요? 자, 승마장이 있는데, 승마장도 체육인가요? 아니, 일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되나 보지. 그러니까, 자, 승마장도 체육입니다. 왜 이런지는 잠시 후에 드러나요. 자, 승마장. 그리고 어머나, 경륜장. 이거. 이것도 체육이에요? 경륜이 뭡니까? 사이클이지. 근데 이거 도박하던데, 여기 가서. 아무튼, 자, 이것도 운동이라 쳐져. 사이클이. 자, 모두 승마도 운동이야. 사이클, 경륜, 운동이야. 체육용지. 됐습니다.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설명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이게 포인트네.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였어. 간단하지. 스크린 골프잖아. 상가 3층에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체육용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도로 있어야 된다. 골프장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쉽겠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뭐 하천이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 하지 않는다. 체육용지로. 자, 그리고 자, 유원지하고 이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제. 유원지와 체육용지를 이제 자, 구분해야 되는데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노는 겁니다. 뭐라고요? 노는 거야. 뭐라고요? 노는 거야. 그러니까 노는 게 먼저 들어야 되지. 자, 이게 들어야 됩니다. 위락. 노는 거야. 놀 유자거든. 노는 거. 유원지, 휴양. 그러니까 좀 전에 보면요. 어디랑 지금 헷갈리냐면 자, 그건 보세요. 똑같잖아요. 휴양은. 휴양.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보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공원이 되는 거고. 구분되세요, 지금? 자, 그런데 유원지가 되면 어떻게 돼? 유원지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위락! 휘양은 똑같으니까. 말장난 했을 때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원지 그러면 뭐야? 유가. 놀 유자야. 노는 거야. 위락, 락락. 노는 거야. 위락, 노는 거야. 유원지. 되겠습니다. 봉원 그러면 뭐고? 공원이. 자, 그런 것들 틀려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자, 휴양도에 적합한 시설물을 무슨 쪽으로 갖췄다 그랬어? 종합적으로 갖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뭘 받아야 될까? 돈이 많이 들었으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다 유원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미술총 다 좋아. 그런데 경마장. 좀 전에 말이죠. 승마장은 뭐였어? 이건 체육용지였지. 근데 경마장은 노는 곳이래. 유원지. 노는 곳이야? 폐가망신한 곳이야? 폐가망신한 곳이 무슨 노는 곳이야 이게. 네? 아무튼 자, 경마장을 폐가망신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유원지라고 해요. 유원지 노는 곳. 네? 이렇게. 자, 양전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랬습니다. 잠깐만. 승마장은 뭐라고요? 승마는 운동이 되나 봐요. 근데 경마는 노는 거야. 유원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래도 높아 독립적으로 있는 데는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것들은 자 제외한다. 배우시고 가서 자 다시 자 종교용지인데 이게 종교용지하고요 사적지를 또 구별을 못해. 자 일반 공중의 종교 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이거 기억나셔? 부속시설의 부지 기숙사 자 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다. 세 가지 불러봐요. 주거공간이지만 대로 하지 않는 것. 공장, 또 학교, 종교용지 세 가지. 그러면 이건 종교용지고요. 종교용지. 그러면 가만히 형태 봐보세요. 종교용지는 요거 뭐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이러면 되는 거야. 손을 쓰면 되는 거라고요. 손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경지. 설교할 때도 막 이러잖아요. 손을 쓰면 정경지. 우리 작두기 시간 잘 됐어요. 막 이렇게 다 정경지가 된다. 그러면 사적지랑 어떻게 비교할래? 정경지는 막 손을 쓰는 거고요. 사적지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있는 거잖아 이건. 자,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사적지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빌고 있으면 정경지고 보존이면 사적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획 보면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제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그러니까 학교용지 안에 유적이 있다고요. 공원 안에 유적이 있다고요. 그럼 주지목 추적의 원칙으로 가야 되니까 주된 게 학교용지잖아. 그래서 학교용지로 간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손을 쓰면 뭐가 되고 정교용지고 그대로 있으면 사적지가 되고 그게 다른 쪽에 들어가 있으면 원지모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했잖아요.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하는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결정 고시된 토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다시요. 국회법상 공원, 자연공원법상 자연으로 갈래 이며 도시공원법상 공원, 묘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부지 이런 애 뭐라고 해? 대. 그러니까 뭔가 관리를 위한 부지가 지금 대가 되지 않고 원점을 가는 거 세 개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잡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야? 28번 잡종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는 순간 막 어지러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위험물 잠깐 다시요. 자 원상회복 불가 위험물 혐오물 시끄러워 잡종지. 뭐라고요? 원상회복 불가 위험물 혐오물 시끄러워 잡종지. 뭐라고요? 원상회복 불가 위험물 혐오물 시끄러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법에 다음 강목의 토지 이랬거든요.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갈대밭 실내 물건을 쌓아두는 곳 뒤에 봐보세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거잖아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잡종짓 하는 건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잡종지가 안 되고 원지목으로 간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봤는데 외국에 있는데요. 어떤 걸 봤냐면 이게 임야입니다. 이게 임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매장되어 있나 봐. 이걸 지금 채우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한가 봤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구멍으로.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채굴 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다 채굴 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지. 그러면 구멍을 메워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거나 흙을 파냈다? 그러면 잡종지가 아니라 원지목으로 가요. 그러면 가에 지금 돌을 캐놓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이라는 게 하고서 원상회복이 안 되는 토지라고.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애국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멍 천천히 들어가서 구멍 파가지고 꺼낼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참 급하잖아. 확 파버리지 이렇게. 확 파가지고 들내버리잖아요. 그럼 원상회복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뭘 한다? 잡종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요. 그리고 조금만 음미해 보세요. 시장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잡종지. 다시. 공동우물이에요. 공동우물. 공동우물. 허허허허. 자, 공동우물. 자, 우물인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우물가에서 우리 주부님들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주부들이 모여서 빨래를 합니다. 입이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지. 막 하지. 주로 누구? 남편 뒷담 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물가에서 뭐 합니까? 잡담. 우물가에서 잡담. 잡종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원상회복 불가, 위험물, 혐오시서 시끄러워. 그럼 다종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들, 굳이 잡종지. 이렇게요.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인데, 터미널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운전하고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폐차장, 자동차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잡종지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항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러니까 잡종지로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 나머지. 자, 그리고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인데, 68페이지. 68페이지. 자, 지목의 표기 방법. 자, 대장은 정식 명칭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다. 도면은, 자, 부호로 표기한다. 아마도 2교시 말미 아니면 3교시 때 100%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적 공부를 이제 오늘 배울 거거든요. 근데 지적 공부에 가보면 대장이라는 게 있고 도면이 있는데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대장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만 이해해보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이게 시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거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몇 가지 원리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대장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카드식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고? 카드식. 카드식은 무슨 얘기야? 여러 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장이 아니야. 여러 장으로 있대. 부족하면 끼워 넣어버리면 돼. 근데 도면은 어떻게 만드냐면 낱장으로 만들어. 한 장이야, 한 장. 이걸 알고 계셔야 돼. 다시요. 대장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카드식이야. 그러니까 여러 장이 나와. 여러 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족하면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을 때 부족하면 한 장 더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대장에다가 지목을 적을 때는 무슨 명칭을 적어라? 정식 명칭을 그대로 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래. 근데 도면은 어떻게 만든다? 한 장이야, 낱장. 그러니까 한 장의 종에다가 토지의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길어진다든지 글자가 길어지게 되면 도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압축해서 적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요.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지적 공부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장은 어떻게 만든다고? 카드식이야. 도면은 한 장 낱장이에요. 직접 보실래요? 자, 뒤에서 하겠지만 일단 눈이 동그래진 것 같으니까 쉬워. 그거 하나만 해도 몇 가지가 빠져나갈걸? 해볼까요? 자, 85페이지 가보세요. 85페이지. 아마 지금 다 공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책 보니까
85페이지 가면 토지대장에서 우측에 보면 도면번호 밑에 장번호가 있죠. 그 장이라는 게 이 토지대장이 몇 장이라는 장번호예요. 왜? 토지대장은 카드식이라고. 한 장이 아니라고. 장수가 있다고. 몇 장, 10장이나 11장이나 5장 이렇게. 장번호가 붙는다는 거지, 카드식일 때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대장은 카드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자, 넘겨봐. 뻔하겠지, 이제. 자, 공유지연병부도 대장이죠. 그잖아. 무슨 식이야, 이거? 카드식. 그럼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장번호. 자, 대지권 등록부도 지금 대장 아닙니까? 자, 무슨 식이야? 카드식. 그러니까 87페이지 장번호가 붙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말 합니까? 자, 또 해볼까? 자, 그러면 카드식이야. 한 2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카드식이야. 그러면 숫자가 아무리 길어도 다 적을 수 있겠지. 끼워 넣으면 된다. 그런 원리니까요. 그러면, 봐봐. 자, 천천히 봅시다. 이렇게 하자면 나중에 다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할 거야, 그걸. 그러면 카드식이야. 그러면 다 끼워 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어요. 토지의 고유번호가 몇 자리야? 19자리지. 숫자가 길어, 안 길어? 길어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야 돼? 무슨 식? 카드식 공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읽거나 마나.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이게 대장이잖아. 무슨 식이다? 카드식. 그러면 두 가지가 빠져나올 거예요. 두 가지가. 카드식이면 뭐가? 장번호가 나와야 되고 토지 고유번호를 적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도면은 낱장이라면서 한 장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길어지거나 또 글자가 길어지면 못 적는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면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런 원리를 오늘 해드릴 거라고 전부 다.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본 김에 87페이지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 대장이죠. 카드식이지. 그러니까 뭐가 붙어있어? 고유번호. 다시 왼쪽에 공유전병부 있나요? 카드식이지. 뭐 나와야 돼? 장번호, 고유번호. 또 볼래요? 85페이지 토지대장. 무슨 식이야 이거? 카드식. 그러니까 여러 장 끼워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가 길건 글자가 길건 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지적 공부를 듣고 나면 틀릴 리가 없다. 오늘 한 번 듣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리로 다시 보세요. 지목 가봅시다.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68페이지 지목의 표기 방법. 자, 대장은 무슨 식이야? 카드식이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정식 명칭 그대로 한글 다 적어주면 돼요. 근데 도면은 어떻게 만든다고? 낱장이라고 한 장 한 장 만들 거야. 그래서 자, 글자를 다 적을 수가 없다. 압축해서 적을 거야.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로 표기한대. 그런데 두 문자주의 그랬네요. 그러니까 앞 글자를 적으라는 소리예요. 앞 글자. 그러면 대장에는 정식 명칭 다 적는 거고 도면은 압축해서 적어라. 앞 글자를 적어라. 근데 두 번째 글자를 적는 제목이 있대. 네 가지가 있는데 암기를 해두셔야 돼. 여기는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지목은 앞 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어디를 적으라고? 두 번째 자. 그래서 차장천원이라고 암기하셨나고. 뭐라고요? 차장천원.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버스를 탔는데 차장한테 버스비를 1,000원을 줬어요. 이렇게. 미안해요. 자,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그냥 암기해야 돼. 어떻게 시작? 차장천원. 차장한테 버스비 1,000원 줬어요. 어디가 다 틀린 여기입니다. 유원지. 왜 그러냐면 원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 원자가 뭐가 있어? 공원이 있거든. 공원.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대장 가지고 시험에 낼 수가 없지. 정식명칭을 다 적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도면일 건데 도면에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봐봐요.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유원지입니까? 공원입니까? 유원지라고 공원이 아니라 도면에 원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공원이다. 유원지다. 차장천원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목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70페이지에 가보면 경계가 있나요? 자, 경계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